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동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대면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출석을 바로 과제 제출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과제 제출 날짜가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제시한 날짜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제출한 학생은 6명 밖에 되지 않네요. 오늘 내일 중으로 빨리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강의가 끝나면 과제를 제출할 텐데 그 과제도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의에 앞서 지난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리뷰하고 이번 시간에 강의를 다시 차근차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MIS라는 생소한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 뜻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MIS는 바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경영하는 것, 관리하는 것, 이렇게 정의하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다 더 상세하게 뜻을 알아본다면 바로 관리라는 것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그 계획과 실행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즉 다시 말해서 평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관리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하고 설계해서 그것을 실행하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 바로 MIS라고 한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 개념은 BI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매니지먼트 바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즉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함에 있어서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떠한 시스템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관련된 학문이 바로 MI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MIS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했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MIS가 탄생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사회 환경의 변화가 바로 MIS의 등장을 촉진시켰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업 환경의 변화가 바로 MIS의 등장을 촉진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한 것이 바로 MIS의 의미를 대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던 것인데요. 이 경영 정보 시스템을 말을 띄어서 경영과 정보와 시스템의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을 합쳐서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개념은 바로 경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정보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시스템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매니지먼트는 바로 PDS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정보는 정보의 의미와 정보의 질적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시스템은 프로세스의 결합체로서의 시스템의 개념을 기초로 정보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정보 처리 시스템 부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강의할 내용은 바로 정보 시스템의 개념을 보다 더 확실하게 정립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의 범위, 연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 번째 경영 정보 시스템의 개념은 기업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경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개념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종합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시스템의 범위는 경영 정보 시스템의 범위도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그 범위를 한번 규정해보고, 두 번째는 경영 전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범위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기업 환경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연구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정보시스템 구성 요소는 크게 기능별 하부 시스템으로서의 구성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구성 요소로서의 물리적 구성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이 하부 시스템으로서는 계층별로서 하부 시스템 필요한 그런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다음에 목적별로 보았을 때는 어떤 하부 시스템들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자, 먼저 경영 정보 시스템, 아까 전에 지난번 강의 시간에 전반적인 의미와 개념들을 다 파악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번 시간 학문적으로 정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과의 관계로 본다면, 즉 기업 환경을 둘러싼 사람들은 바로 누가 있습니까? 고객과 또 경쟁자와 그 다음에 정부가 있겠죠. 쉽게 얘기하면 기업 환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MRC를 정의한다면 고객, 경쟁자, 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의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정보로 산출하는 것이 바로 경영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상세하게 글로서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합시다.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외부, 즉 외부로는 고객과 정부와 경쟁자가 있겠죠. 내부는 누가 있겠어요? 각 종업원들에 관한 정보겠죠. 이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즉각적이고 대량으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뭐다? 인간과 컴퓨터의 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결합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정보의 생성이 인간 중심으로 정보가 생성되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점점점 컴퓨터, 즉 기계 중심으로 정보가 산출된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기업에서는 정보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간 구조를 전통적 구조에서 변화시켜야 되고, 또 컴퓨터 구조도 컴퓨터와 기계, 정보 생산 구조도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를 어떻게 잘 여하이 결합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그것이 관건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MIS의 개념을 정립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경영과의 관계입니다. 경영은 바로 뭐라 했죠? 계획하고 운영하고 통제, 계획하고 운영하고 통제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통제라는 것은 계획과 운영 사이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을 하기 위한 이것이 바로 경영이니까, 즉 계획이 P고 그 다음에 이게 T고 그 다음에 이게 C, 보다는 뜻입니다. C의 약자 PDS 사이클이 바로 경영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뭡니까? 데이터, 즉 데이터가 뭐니까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 검색, 처리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필요로 하는 구성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조직의 목표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통합적 인간 사용자 기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MI에서 반복되는 얘기는 뭐다? 맨 머신 시스템이다. 옛날에는 맨 중심이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머신 중심보다도 정보가 생산되는 것이 비중이 옮겨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한다면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경영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신속하게, 물론 사람이 하게 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뭐 1년 걸리고 10년 걸릴 수 있겠죠. 그것을 신속하게, 지금 의사결정하는 시점에 바로 just now 신속하게 수집하고 종합적 조직적으로 어떻게 한다? 가공하고 축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분석하고, 그 다음에 분석은 여러분이 회사에 도입한 어떤 시스템들이겠죠. 분석 제공해서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일 목적으로 구축된 다양한 정보 시스템과 그 네트워크들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환경과의 관계에서 한번 정의해 보았고, 그 다음에 경영과의 관계에서 한번 정의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이와 같이 기업 환경과 경영과의 관계,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한번 정의를 해본다면 그것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종합적인 견해가 되겠죠. 종합적인 견해. 자, 그래서 MIS는 바로보다 조직에 알맞는 경영과 IT의 결합체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수로 보여줬습니다. 조직을 갖다 F로 본다면 그 F에 관한 변수는 바로 경영이라는 M과 그 다음에 IT라는 I의 함수가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경영학의 세부 영역 중 하나로서, 자, 아까 지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경영학의 세부 영역은 뭐가 있죠? 세부 영역은 뭐가 있어요? 경영은 왜 해야 됩니까? 우리 회사를 갖다가 그 목적에 맞게끔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면 회사가 잘 운영되려면 뭘 해야 돼? 일단은 제품이 있어야 되겠죠. 제품.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 생산관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해야 되겠죠. 판매와 관련된 뭡니까? 마케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와 제품을 생산하고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사관리가 있어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을 벌었으면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재무관리가 파이낸셜 매니지먼트가 있겠죠. 이 네 개가 경영의 세부 영역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것이 바로 MIS라는 거예요. MIS. 자, 그래서 MIS라는 것은 바로 뭐다? 경영학의 세부 영역. 세부 영역 각각을 본다면 몇 개가 있다? 크게 5가지가 있다. 뭐와? 생산관리와 마케팅과 인사관리와 재무관리, 그리고 MIS,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결론을 본다면 경영학의 세부 영역 중에 하나로서 간단히 말한다면 조직에서 정보기술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체계가 바로 MIS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MIS라는 것은, 이 크기라는 것은 커지고, MIS 효과성과 효율성이 커지고 작아지고는 뭐에 달렸다? 이 조직, F라는 조직에 알맞는 경영과 그 다음에 IT의 결합체, 이 결합을 어떻게 이해시키냐에 따라서 MI 효과성과 효율성은 증대되기도 감소되기도 한다 이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이것을 정의를 내려준다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경영의 각 계층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인간과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MIS의 뭐에 대해서, MIS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3가지 관점에서 개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도 소개해드리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범위는, MIS 범위, 연구 범위는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경영정보시대 경영학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까지를 갖다가 MIS의 연구 범위, 우리가 공부하는 범위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겁니다. 자, 이것은 기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기업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 본다면 기업의 시스템의 목표인 이익 창출이죠. 이익 창출 혹은 소비자 만족,
뭐 옛날에는 이익 창출이 목표였지만 뭐 최근에 소비자 만족이 목표가 될 것이 있었고 이거보다 더 진보된 가치 창출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조직의 목표인 이익 창출, 소비자 만족, 가치 창출을 위해서 다른 하위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를? MIS를. 그래서 하위 시스템 뭐 있어요? 생산과 재무와 마케팅과 인사관리, 이런 기업 활동들의 주요 기능들이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ICT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프로세스의 변화, 인력의 재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경영 시스템의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즉 강의의 초점은 바로 경영 활동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따르는 것은 뭐예요? 생산이나 재무나 마케팅, 인사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업무들을 필요한데 필요한 ICT들은 뭐가 있으며 그런 걸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도입했으면 어떻게 효과성을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것일 거고요. 또 하나는 그와 같은 ICT를 도입함에 따라서 업무 프로세스가 바뀔 거 아닙니까? 이 업무 프로세스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가, 또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MIS의 연구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경영 전략과의 관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정보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조직의 경영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는 경영 도구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을 기업 경영, 즉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라든가 경쟁 우위라든가 생존,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업 환경과의 관계로 본다면 ICT 발전에 따라서 기업의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정보와도 MIS의 연구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일으켜주는 정보산업화에 관련된 것도 바로 MIS의 연구 대상, 즉 우리가 공부하는 영역에 포함해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기업 환경과의 관련해서 이 범위를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내용이 좀 이렇게 방대하고 그 다음에 애매모호하고 그러지만 자꾸 이렇게 이쪽 측면 저쪽 측면에서 그 개념과 뜻을, 의미를 자꾸 살펴봄으로써 이렇게 좀 개념이 명확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튼간에 저는 이렇게 개념과 범위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어요. 자, 개념과 연구 범위, 학문의 범위는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개념을 정리할 때 세 가지하고 지금 우리가 범위를 살 때 세 가지도 다 비슷한 영역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MIS의 구성 요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MIS를 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가? 자, MIS 한다는 것은 뭐라 했어요? 프렌2C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 툴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툴들을 어떻게 설계해서 구축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것이 MIS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떤 툴들이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은 기능별, 물리적 하부 시스템 여러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 아까 저 기능별, 그 다음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계가 있어요. 기계, 절차라든가 기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리적 하부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능별 하부 시스템을 본다면 우리가 기업을 본다면 크게 기업의 구성원, 종업원들이 이렇게 쭉 숫자도 나열하게 된다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됩니다. 이 피라미드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피라미드 보이시죠? 이렇게. 이것은 바로 회사 구성원들 숫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피라미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갖다 조직 계층이랍니다. 조직 계층. 자, 그러면 조직 계층별 하부 시스템들은 어떤 게 있느냐? 즉 하부 시스템이니까 뭐예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이 조직 계층별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들의 의사결정이나 자기들이 하는 일, 과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하부 시스템들이, 즉 이 하위 관리계층, 그 다음에 중간 결정청, 최고 경영청, 즉 탑 매니지먼트, 미들 매니지먼트, 로우 매니지먼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각각에서 쓸 수 있는 MIS 도구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하부 구성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경영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하위 관리층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거래 처리 시스템. 지난번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과제로 내었던 TPS가 바로 거래 처리 시스템이 되겠죠. 자, 뭡니까? Transaction Processing 시스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관리층에 쓸 수 있는 툴은 뭐가 있습니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즉 다시 말해서 DSS, 전문가 시스템, 익스포트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오피스 오토메이션 시스템, OAS, 그것이 바로 중간 관리층에 필요한 툴들이 될 것이고, 최고 경영층에 필요한 시스템은 뭐가 있겠습니까? 결정 지원 시스템인데 DSS인데, 얘는 어느 정도 모델화되어 있는 시스템이고, 얘는 좀 애매모호한 그런 영역까지 확대된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똑같은 DSS지만. 다음에 중력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로 보았을 때, 조직 계층별로 보았을 때 뭐가 있습니까? 하부 시스템들은 뭐가 있다? 거래 처리 시스템, 사무 자동화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중력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하부 구성 요소로서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경영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뭐로 보았을 때, 기능별 하부 시스템으로 보았을 때, 기능별 하부 시스템 중에서도 뭐로 보았을 때, 조직 계층별 하부 시스템을 보았을 때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와 같은 요소들을 갖다가 목적별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느냐, 그걸로 분류해 본 것이 뭐로 본 기능별 하부 시스템 쪽으로 넘어간다면, 거래 처리 시스템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뭐 하는 겁니까? 사무 업무나 운영적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게 한 시스템입니다. 그 주요 기능은 바로 거래 처리를 한다는 것. 거래 처리라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거래 처리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TPS입니다. 다음에 그걸 처리할 뿐만 아니라 마스터 파일, 내가 처리한 것을 갖다가 보존하고, 이 보존한 것을 갖다 보고서로 출력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거, 내가 처리한 이것들을 갖다 데이터베이스에 자료를 제공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한 것들을 갖다가 내가 검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것, 프로그램 만든 것이 바로 TPS입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정의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똑같이 몇 번을 얘기하고 같이 개념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할 겁니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보 처리 시스템 바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TPS에서 이 처리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에 모이겠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베이스에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모인 것들이 새로운 어떠한 우리 회사의 응용 프로그램들의 툴, 즉 다시 말하면 MIS, 인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이게 처리가 돼가지고, 처리가 되겠죠. 프로세싱이 돼서 계산하고 연산하고 다 돼가지고 다른 TPS 이용자, 내 어떤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줘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제공하죠. 서플라이 제공하게 됩니다. 또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또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시스템들을 갖다가 뭐라 해야 돼?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에 목적별 하부 시스템으로서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입니다. 즉 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미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뭐 여러 개가 1단계, 뭐 2단계, 뭐 이렇게 2단계, 3단계 뭐 이렇게 처리가 있으면 의사결정을 A라는 에서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나가라 이렇게 있고, 의사결정 2를 위해서는 얘로 시작해서 얘로 가갖고 다시 얘로 갔다 이로 가라,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하는 것 갖다 뭐가 하도록, 프로그램이 하도록 만든 것, 그것이 바로 DS, 프로그램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개념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의사결정을 위한 시스템으로서 주로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의사결정 절차가 구조적이거나 업무 처리 절차가 이미 정의된 업무에 적용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사결정이 고단위로 갈수록, 또 의사결정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또 의사결정이 처음 되는 것일수록 이렇게 구조화되거나 업무 처리 절차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수록? 탑 매니지먼트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디시전 서포터 시스템, DSS가 되는 것입니다. 즉 프로그램화할 수 없는 비전형적입니다. 그때 달라요. 또 비구조적이에요. 모든 의사결정이 똑같은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요. 이런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저는 기능별로 보았을 때 계층별로 하부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목적별로 하부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기능별로 보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떤 시스템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물론 눈에 보이는 거라 얘기했지만 눈에 다 보이지 않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경영 시스템 구성 요소는 뭐야? 라고 했을 때 눈에 하나씩 약간은 잡힐 수 있는 물리적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구성 요소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가지로. 눈에 뭐 다 보이는 것도 있고 뭐 보이지 않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전에 기능별로 보았을 때 하부 구성 요소는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주로. 근데 이것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물리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MIS가 성립되려면 하드웨어가 있어야죠. 사람이 하던 것 갖다가, 정보를 처리하던 것 갖다가 우리가 기계, 머신이 하게 되는데 그 머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컴퓨터와 그 관련 장치들입니다. 즉 컴퓨터는 입력장치, 출력장치, 기억장치, 주황처리장치, 뭐 데이터 통신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뭐가 된다? MIS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하드웨어라고 합니다. 다음 시간 정도에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몸집만 있으면 뭡니까? 정신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되고, 정서가 있어야 되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머릿속에 영혼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 기계의 영혼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자, 이와 같이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움직여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얘를 하드웨어, 컴퓨터를 움직이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고, 아까 제 TPS나 DSS와 같이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뭐를 움직이게 하는, 하드웨어를 움직이게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각각의 TPS에서 생성된 자료들이 저장이 되고 가공이 돼야만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의 TPS 요원들이 입력한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데이터베이스라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현상이 일어난 현상들을 데이터를 보관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가 되겠죠. 이 자료의 통합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건 자료의 통합하고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자료의 집합체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뭐라고요? 자료가 통합돼야 되고 그것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데이터베이스지, 그냥 만들어서 책상 서랍 속에 넣어져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자료의 집합체인데 통합된 집합체여야 되고 공유할 수 있는 집합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운영 절차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래서 운영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용자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절차. 다음에 데이터 입력 요원이 데이터를 입력할 때 어떻게 넣어야 된다는 절차. 그 다음에 컴퓨터 조작 요원들이 어떻게 조작해야 된다는 절차. 이런 절차들이 매뉴얼화 되어 있어야만 이 MIS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작동하기 필요한 것이 구성 요소인데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운영 절차다 이 말입니다. 자, 운영 절차는 있는데 이것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걸 갖다 운영 요원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요원이라는 것은 회사의 업무를 갖다가 분석하는 시스템 분석가, 그 다음에 그 분석한 걸 갖다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 입력 요원, 그 다음에 컴퓨터 조작 요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등 이런 구성된 것이 바로 운영 요원입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잘 기억하라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을 때도 자신 있게 얘기할 요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 즉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뭐를 살펴보았어요? MIS를 살펴보았어요. 개념을 살펴보았어요. 종합적 시스템으로서의 MIS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로우 매니지먼트, 하위 관리층과 미들 매니지먼트, 최고 경영층에서 필요한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는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모델이 있죠.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 모델 베이스라 그래요.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다가 거기에 사용되는 공동 소프트웨어와 얘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데이터가 어디서 생성됩니까? 어디서 생성돼요? 금방 얘기했다시피 경영학의 하위 요소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다고 그랬죠? 생산,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게 회계 재무 이게 다 구성 한 개인데 이 사람은 잘못되어 있네. 여기 뭐 있어요?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게 파이낸셜. 이렇게 4개의 부서의 사람들이 각각의 데이터를 거래 처리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게 되면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모여야 될 것입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공통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겠죠. 공통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어야만 뭐가 돼요? 아무키나 집어넣어도 거기 전환되어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종합 시스템에서 MIS 구조를 본다면 뭐로 되어 있다?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2개로 되어 있다. 자,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공통 소프트웨어로 운영되고,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공통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운영된다. 소프트웨어에서 운영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합 시스템으로서의 MIS 구조는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2가지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MIS 회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MIS의 구조는 크게 2개로 나눠져 있다 이 말입니다. 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모델 시스템과 이 모델, 의사결정을 이루는 모델에게 뭐를 자료를 제공해주는 데이터베이스, 베이스 DB 시스템, 이걸로 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기초에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고, 얘는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얘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 말에서는 회사 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돌아가는 것이겠죠. 지금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장을 넘길 때마다 시간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끊김 현상이 좀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참고해서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시간에 참석했다 생각하시고 두 번, 세 번 계속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에 강의를 마치면서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바로 출석 체크로 활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강의를 올린 지 일주일 후에 과제가 제출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가지고 출석으로 평가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도 들으셨으면 오늘 들은 내용들을 잘 좀 정리해 보시고, 오늘 과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 우리 교재 1장 컴퓨터 정보 처리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요약 정리하는 것이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분량이 많을 수 있는데 한번 MIS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정보 처리가 기본이 돼야 되니까 이거 뭐 한 학기에도 모자라는 거지만 우리 교재의 1장에 걸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고 여러분 이해한 대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뭐 제가 정리해서 내라고 하는 것은 다음 시간 정도에 또 한번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혼자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라는 것은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상대편의 성장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혼자서 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 생각하는데, 여하튼 간에 빨리 우리가 대면을 통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다 같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유튜브와 그 다음에 오픈 채팅방 주소에 자주 들어오셔서 저하고 대화도 하시고 질문한 거 궁금한 거 질문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일주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